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호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났던 이번 경기.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부주장인 로메로가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이 토트넘이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전을 당한 상황이 됐는데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터진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이 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승점 30점으로 맨시티와 동률을 이룰 수 있고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5위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시간과 팬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BBC가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경기 전 상황인데 이 토트넘이 시험을 받을 것이다. 이 웨스트햄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토트넘이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상 부상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상 문제는 사실은 어떤 팀도 완전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가 생기니까 비기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팀도 사실은 이 부상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면역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경기에서 만약에 한두 경기 정도 진다는 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전히 좀 시간이 있고 그리고 팬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이기고 나면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졌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었고 그리고 클루셉스키, 로셀소, 존슨, 비스마 호이비에르, 포로, 로메로, 데이비스, 우도기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 명단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포스트, 도링턴, 로얄, 스킵, 사르, 벨리즈, 히샬리송, 힐 그리고 돈리를 데려왔죠. 이 경기 주요 장면들 좀 살펴보면 일단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 1분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직접 넣어주는 굉장히 좋은 패스가 있었죠. 이 측면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공을 가져온 다음에 이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연결이 되었고 손흥민 선수가 받은 이 공은 뛰어들어가는 클루셉스키에게 결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패스를 해줬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이 공을 받아가지고 슈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골키퍼에게 걸려 넘어졌고 안타깝게도 이제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지만 오늘 경기 클루셉스키의 이 모습은 경기 막판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 BBC는 이 토트넘이 경기 시작 7분까지 이 토트넘이 90%의 공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거의 공을 만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골이 터졌죠. 골이 어디서 터졌냐면은 전반 10분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점유율이 92대 8 진짜 압도적인 수치였고 크로스가 날아옵니다. 날아와가지고 로메로가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날아와서 이제 로메로가 있는 쪽에서 완벽한 헤딩 경합을 통해서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로메로의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이 슈팅이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로메로 선수도 자신이 오랜만에 돌아와가지고 한 건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팬들에게 하트를 날리는 로메로의 모습이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로메로의 헤딩 경합 토트넘이 한동안 없었던 무기였죠. 사실상 상대방의 어떤 헤딩 경합에 늘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으로 토트넘이 돌려주니까 굉장히 통쾌한 느낌이 드는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고 골 세레머니를 할 때 로메로가 이제 페드로 포로와 몸통 박치기를 했는데 포로가 날아가는 굉장히 웃긴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분위기 좋았죠.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토트넘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빌드업도 굉장히 차근차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을 섣불리 압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전반전에는 보여줬죠. 그리고 빌드업을 하고 최전방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상대방의 어떤 골킥 상황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토트넘의 팀 컬러를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위협적인 기회들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골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전반이 1대0으로 끝납니다. 이 측면에서 크로스 그리고 이제 상대의 수비수를 맞고 골대 맞는 이 장면이었는데 이게 전반 끝나기 전 가장 위협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골대 맞는 그 딱 타이밍의 장면이고 전반전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완전 주도했죠. 경기 자체를 이대로 쭉 주도할 수 있다면은 토트넘이 진짜 무조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의 통계를 보면은 골 기대값이 1.08.
그러니까 딱 한 골 정도 들어갈 정도의 이 찬스가 나왔다 이겁니다. 슈팅을 13개를 했는데 이 정도의 기대값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찬스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온타겟 슈팅, 유효 슈팅이 5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슈팅 4개가 있었지만 이 토트넘이 지금 뭔가 양질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전방에서 찬스를 만들어줄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반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옵사이드 3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프리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결국에 골을 못 넣으면서 무난하게 토트넘이 이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상대팀인 파케타는 이 토트넘을 막아내다가 전반에 이렇게 무리가 올 정도이기도 했으니까 야 이거 토트넘이 상대방을 아주 찍어 누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BBC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웨스트햄이 진짜 지치겠다. 왜냐면은 자신들의 어떤 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비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개수를 보면 토트넘이 444개, 그리고 뭐 129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죠. 그런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웨스트햄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동점골을 만들어낸 방법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보웬의 골이었죠. 보웬의 골이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허탈해할 만한 그런 골이었습니다. 어떤 골이었냐면은 일단 중거리 슈팅은 날렸는데 이게 로메로를 맞고 그 앞에 있는 벤 데이비스를 맞고 그리고 이제 굴절이 돼서 앞으로 떨어집니다. 이 상황 가운데 보웬이 공을 잡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결정력이 높은 선수 중 한 명이 이 자리에서 공을 잡았으면은 이거는 말 다 했죠. 게다가 이미 비카리오는 이 중거리 슈팅을 위해서 한번 몸을 날렸다가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몸을 날려야 하는 이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공까지 막아내면은 비카리오는 진짜 신이죠. 결국에는 이 공이 들어가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되었고 결국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명의 교체를 진행합니다. 호이비에르 그리고 로셀소인데 일단 호이비에르를 빼준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호이비에르가 전반전에 헛발질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전반 4분 장면입니다. 공이 자신의 이 축을 맞고 이 축이 되는 발을 맞고 이 스윙하는 발이 헛스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이비에르가 넘어지는 약간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좀 웃기다기보다는 좀 슬픈 장면입니다. 왜냐면은 이 호이비에르가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맞는 그런 선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이번 경기에 좀 적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머리도 약간 이제 벤탄쿠르처럼 잘랐죠. 그런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은 벤탄쿠르가 아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건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는 교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온 선수는 이제 히샬리송 그리고 이제 로셀소를 빼고 스킵을 넣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사실 이 찬스도 굉장히 아까웠죠. 크로스가 날아가고 이 히샬리송의 헤딩으로 이거를 사실 이만큼만 안쪽으로 넣었으면 골이었는데 이게 약간 바깥쪽으로 흘러버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히샬리송의 어떤 한계이기도 한 공이 바깥쪽으로 흘러버리면서 토트넘이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그런 장면이었고 토트넘이 어쨌건 공격력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BBC도 토트넘이 뭔가 좀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체들이 일단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골을 넣은 쪽은 웨스트햄이었습니다. 이 원정팀 웨스트햄이 이 결국에는 선두를 낚아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골을 넣었냐라고 하면 이것도 좀 웃기죠. 우도기가 백패스를 했는데 게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상대팀의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보웬의 이 쇄도를 비카리오가 한번 막아내기는 했지만 재차 나오는 슈팅은 막을 수가 없었고 이게 사실은 또 바로 나가버렸으면 괜찮은데 이 골대를 맞고 다시 튕겨 나옵니다. 이 튕겨 나온 공을 그대로 본인이 마무리를 하면서 토트넘이 역전당하는 상황이 나와버린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제 바랄 건 하나밖에 없죠. 손흥민 선수 해줘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손흥민 선수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87분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내주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르에게 굉장히 잘 찰 수 있는 공을 하나 깔아줍니다. 그런데 이 사르가 이 공을 아주 날려버리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빠른 발을 보여주면서 사르에게 셋업을 해줬다. 굉장히 차기 좋은 공을 딱 줬는데 이게 만약에 유효 슈팅만 됐었더라면 살짝 이 반대쪽 포스트 쪽으로 갈 수만 있게 그리고 무게중심을 뒤로 빼지 않고 찼더라면은 그걸 저렇게 뜨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제 BBC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쉬운 슈팅이었죠. 근데 이게 결국 안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서 공을 받아주다가 이제 좀 체력적으로 부하가 오니까 결국에는 빼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5분이 있었지만 아쉬운 기회들은 지나가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얼굴을 감싸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클루셉스키 때문입니다. 오늘은 클루셉스키가 정말 미웠어요. 이 스키 굉장히 미웠는데, 이 클루셉스키가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머뭇머뭇거리고, 슈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머뭇머뭇거리고, 그 지속적으로 공을 끄는 그 못된 습관이 도지면서 결국에는 웨스트햄의 승리로 그대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두 경기가 있었죠. 뉴캐슬이 에버튼한테 3대0으로 당하면서 강등권에 있는 에버튼이 결국에는 이제 강등권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17위로 올라오게 됐고, 그리고 토트넘은 웨스트햄한테 일격을 맞으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풀타임이 됐고 웨스트햄이 결국에는 토트넘의 어떤 승리 없는 이 상황을 이어가게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축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전형적인 웨스트햄의 승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정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경기 평점을 살펴보면 일단 로메로가 그리고 페드로 포로가 8.4점씩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7.8점이라는 이제 낮지 않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골의 원흉이 되었던 우도기가 이제 6.6점, 그리고 마지막에 벤 데이비스의 발을 맞고 상대방에게 골이 됐죠. 이런 토트넘의 수비 왼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평점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몇 골이 들어갈 수 있었냐라고 봤을 때 토트넘은 두 골이 차마 안 되는, 그리고 상대방은 두 골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뭐 통계대로 경기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훨씬 적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엔 잘 마무리했고, 그리고 운이 좋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토트넘은 너무 지배적인 상황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양질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승점 동률인 맨유와는 이제 득실차 7점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5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를 얻었습니다. 로메로가 돌아오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이 생기기는 했지만 공격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상황에선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아무래도 다른 부주장인 메디슨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B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경기였다. 정말 축구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정말 최고의 팀이었고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열망이 있고 퀄리티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만, 퀄리티가 좋았다면 아마 전반전에 한 3대0이었겠죠. 그런데 공격적인 퀄리티는 좀 아쉬웠습니다. 빌드업까지는 좋았죠. 웨스트햄이 만약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다면 웨스트햄이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웨스트햄 다운 방법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보웬도 좋았고 마지막에 골을 넣었던 와드 프라우스도 결국에는 이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축구 경기였다. 근데 토트넘 팬들에게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추가 시간이 발표됐을 때 결국에 떠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토트넘의 현재 분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번 경기를 이겼을 때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지면서 다음 경기는 또 쉽지 않은 뉴캐슬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부상자가 있고, 그리고 토트넘만큼 많은 부상자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 흐름은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머리를 감싸주는 모습은 오늘 경기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행인 점이 있다면은 12월에 다음 경기가 좀 빨리 다가옵니다. 그나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경기가 좀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심각한 분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토트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굉장히 힘들게 걸어 내려왔는데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